금 샀는데 디플레이션 오면 망하나요?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항상 물가가 오르기만 했었습니다. 새우깡 가격도, 짜장면 가격도,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격도 계속 오르기만 했었죠.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보통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뉴스만 나오죠. 그것은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덜 오른 것이니 물가가 하락하는 세상은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엔 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세상은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원리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따라서 돈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떨어지고 있는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관점에선 주위의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이 달라졌습니다. 1980년부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를 물가 상승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가 자체가 하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우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금은 일단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은 어디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돈은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돈은 가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을 사기 위해선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만 합니다. 이 말은 아까 물가와 같은 맥락인데요.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금 가격도 상승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시대가 온다면 금 투자는 최악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이 관점에서만 본다면 일면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에 관해 마스다 에츠스케의 저서 위기와 금이라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서 금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리한 것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인 인플레이션 때 금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부터 보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850%가 상승하였고 1979년부터 1980년엔 약 1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350%가 상승했었죠.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금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옳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계속 하락하던 시기인 디플레이션에는 어땠을까요? 먼저 1814년부터 1830년까지를 보면 물가는 50%나 하락했지만 금은 오히려 100%가 상승하였고 은은 89%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864년부터 1897년에도 물가는 무려 65%나 하락했지만 금은 40%, 은은 27%나 상승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29년부터 1933년에도 물가는 31%나 하락했지만 금은 44% 상승했고 은은 이번엔 5%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814년부터 1830년에 물가가 50% 하락, 즉 가격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만 가지고 있었어도 같은 물건을 2배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구매하려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현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금에 투자하셨더라면 금값이 2배가 올랐으니 실제로 내 돈도 2배가 늘어났고 물가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4배나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 돈이 4배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하락했는데도 금값은 올랐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전자산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한다는 것은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니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했던 자산인 금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양이 더욱더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물가가 하락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물가가 폭등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바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이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 뻔한데 굳이 미리 살 필요가 있나? 나중에 사면 되지 라는 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게 되고 따라서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힘들고 그로 인해 기업은 사람을 덜 고용하거나 혹은 고용했던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더 어려워져서 고용을 더 줄이는 현상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애초에 물가가 하락할 여지가 생기게 되면 돈을 더욱더 많이 찍어서 돈의 가치를 팍 떨어뜨려 물가를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양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게 되니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만 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항상 가치를 인정받는 금, 최소한 우리의 자산 중 일부는 꼭 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